비 내리는 차가운 도시의 밤, 오늘도 소리 없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율을 그저 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숫자로 여기곤 합니다. 내가 수출입 사업을 하는 사장님도 아닌데 환율이 1,300원이든 1,400원이든 내 월급 300만 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은 현재 자신의 자산을 벌거벗은 채로 겨울 폭풍 속에 세워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소중한 월급은 원화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산의 가치는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연봉보다 많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5년 전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여러분의 연봉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약 4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이 올라서 5,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화로는 500만 원이 올랐으니 기뻐할 일 같지만 지금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약 3만 9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이나 삭감된 셈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은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진 돈, 원화의 기초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이라는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독감의 신호로 보입니다. 어려운 경제학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달러는 미국 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백혈구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몸을 지키기 위한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거나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금융 위기가 오거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렇게 현금화한 돈으로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 원화나 일본 엔화를 사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망하지 않을 나라, 미국의 화폐인 달러로 도망갑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의 몸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안전자산 선호, 즉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경제가 아프니까 치료제인 백혈구, 즉 달러를 찾는 현상인 거죠. 반면 우리 원화는 안타깝게도 아직 체력이 약한 일반 세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는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는 바로 환율 급등이라는 고열에 시달리며 몸져 눕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러가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비만도를 측정할 때 BMI 지수를 보듯이 달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유로,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달러를 1대1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기준점은 100입니다. 보통은 이 수치가 100을 넘어 105나 110을 기록하면 슈퍼달러라고 해서 전 세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환율도 폭등한다고 배웁니다. 반대로 100 미치면 달러가 약해지니 환율도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0이 안 되는 98 수준인데 정작 우리 환율은 1,45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론이랑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계산하는 주요 6개국에 우리나라 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달러가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서는 힘을 못 쓰고 있어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보다 더 떨어져 있다면 달러 인덱스가 낮아도 환율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뉴스에서 달러 약세라는데 왜 환율은 올라?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주가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내일 당장 환율이 얼마가 될지는 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순 없죠. 하지만 정답은 몰라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서는 있습니다. 바로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는 모양이 마치 웃는 입 모양인 알파벳 U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이론을 참고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꼬리의 왼쪽을 볼까요? 이곳은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무너질 때죠.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게 되고 그 수요가 달러로 몰리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입꼬리의 오른쪽은 어떨까요? 이곳은 미국 경제 혼자서 너무 잘 나갈 때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달러는 언제 떨어질까요? 바로 입술의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도 적당히 느슨하고 세계 경제도 평화로울 때 비로소 달러가 약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현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쟁의 불씨는 여전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웃는 입모양의 양쪽 끝 어딘가에 서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듯 이 이론을 참고해서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달러라는 안전벨트를 미리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미국도 빚더미에 앉았다는데 달러도 언젠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최근 보유하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역대급으로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죠. 그 현금의 대부분은 바로 미국 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조차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에는 주식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난처로 달러를 선택했다는 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전, 아니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5,000원으로 사 먹던 커피와 밥, 지금도 그 가격인가요? 아니죠. 이걸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원화라는 화폐의 가치가 서서히 끓는 물처럼 증발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매일 쓰니까 그걸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절대 반지와 같습니다. 내 자산이 한국이라는 좁은 냄비 안에서 끓여지고 있을 때 냄비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 탈출구가 바로 달러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의 차트를 펴보면 섬뜩한 진실이 보입니다. 1997년에 그 차가웠던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국가의 금고에 달러라는 백혈구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환율이 800원에서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모은 원화 예금은 마치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의 일부를 미리 달러로 바꿔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율이 2.5배 뛰면서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폭등한 달러를 팔아서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나온 강남 아파트와 우량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던 위기가 면역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바겐세일이 된 셈이죠. 이쯤 되면 달러를 사야겠다는 결심이 서지만 막상 은행 앱을 켜면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대라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샀다가 떨어져서 꼭지 잡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공포라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드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암에 걸리기를 바래서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 불행이 닥쳤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달러도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지금 1,400원에 샀는데 나중에 1,200원으로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보험료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경제 위기가 와서 환율이 2,000원이 된다면 그때 달러 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할 때 유일하게 폭등하며 계좌를 지켜줍니다. 이 헤지 기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달러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가장 스마트하게 경제 면역력을 챙기는 달러 투자를 위한 실전 로드맵, 크게 3가지 방법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외화 예금의 활용입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 부담스러운 경우 주거래 은행 앱의 외화 보통 예금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얻게 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차별화되는 외화 예금만이 가진 강력한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단기 국채 ETF라는 선택지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거래되는 SGOV나 SHV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의 핵심 매력은 월 배당과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연 4에서 5% 수준의 수익과 환차익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 있어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 분할 매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자산을 여러 번 나누어 매입하는 기법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상장 폐지의 위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짜두면 환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달러를 산다고 해서 내일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괜히 샀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에 우산을 사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유일하게 젖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평온할 때는 든든한 비상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경제 위기나 주가 대폭락 소식이 들려올 때 조용히 달러 통장을 열어보시는 겁니다. 모두가 파랗게 질려 있을 때 홀로 붉게 타오르며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그게 바로 달러가 될 테니까요. 자본의 이면을 기록하다. 시금치 파일이었습니다.